주니어들의 라디오 일기를 담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도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단 2화 녹음 중인데요. 네. 사실 지금 1화도 못 올렸어요. 그러네요. 저희 어찌저찌 녹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가 저번 음성 파일을 좀 들어보니까 약간 하울링이 있어서 마이크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편지를 미리 해버렸어요.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좀 테스트도 해보고 해봤는데 음질이 좀 괜찮길 바라면서 네, 시작을 해보죠.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아주 즐겁게 즐기고 오셨나요? 네. 근데 제 2박 3일로 갔다 오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좀 이렇게 순삭이 제주도는 순삭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연차 내고 수요일 날 바로 이제 회사로 왔는데 너무 쉽지 않은데. 꿈만 같았달까? 그렇군요. 저도 저번 주에 오랜만에 반차를 쓰고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한을 해서 콘서트 갔다 오고, 그러고 저도 오늘 다시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까 믿기지 않네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 쉬고 오면 더 일하기 힘든 오히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저희에게 이제 최고의 기쁨은 누가 뭐래도 휴가죠. 연차 쓸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도 기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재밌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속상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네요. 롤라는 지금 일이 재미있으세요? 어떠세요? 재미가 당연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서비스 기획자로서 서비스 이렇게 상위 기획을 할 때가 재미가 있어요. 상위 기획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거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좀 상위 기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없던 서비스를 낼 때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사실 개선하는 것도 기획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장, 유저 리서치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화면 짜는 것까지, 그렇게 완전 그 앞단의 구성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기획을 한다라는 그 좀 느낌을 주는 그런 기획이 바로 상위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서비스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맨날 그런.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상위 기획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위 기획을 오랜만에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두 가지가 특별히 좀 좋은 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용자를 분석하는 단계, 그 부분이 좀 좋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능을 제안할 때, 요 두 가지가 좀 그 중에서도 제가 즐거워하는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들이 어떤 문제를 느끼는지, 또 어떤 거를 좀 부족해 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알아내고, 소위 말해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단계가 이제 초반에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사용자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든 프로토타입 같은 거, 원형을 갖고 가서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막 질문지를 짜서 이제 유저들한테 그런 보이스를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프로덕트에 대해서 요런 니즈를 갖고 있구나, 혹은 요런 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듣고 이걸 어떻게 좀 발전시킬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서비스를 이용한 패턴이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앱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쓰고, 이런 게 저는 제 방식대로만 이 앱을 쓰니까 모르다가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내 생각이랑 완전 다르게 쓰고 있을 때 좀 흥미롭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특히 좀 이제 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타겟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니어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조사를 했던 적도 있고, 뭐 완전 10대들을 뭐 조사를 했던 적도 있고, 이러면은 되게 새로운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의견들, 되게 정성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 이거를 제가 하나의 패턴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한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큰 맥락에서 같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찾아내는 게 되게 이게 약간 무슨 추리게임 하는 것처럼 그 재미있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일단 고객을 분석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서비스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기능을 실제로 제안을 하는 단계인데, 어떤 기능을 내가 유저들이 얘기한 그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또 그거를 화면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이 서비스 흐름을 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아직은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윤곽이 잡히는 게 이렇게 딱 보이면은, 아, 대충 이런 기능이 되겠구나, 라고, 이게 약간 그 실제처럼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게 좀 그 쾌감이 있달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옆에서 롤라의 표정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와, 눈이 정말 반짝거려요. 눈빛이 초롱초롱한가요? 네. 그 제가 상상했던 그런 기획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측면이기도 한 것 같아서 약간 이때 좀, 아, 내가 서비스 기획자가 됐구나, 이런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고 좀, 그 모습을 실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걸 보면 저는 좀 저만의 분석? 그리고 나만의 해결책을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획이라는 게 문제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게 이제 기획이라는 그 기획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내 분석으로, 나만의 분석으로 이거를 고민하는 게 되게 즐겁고, 그리고 그 실제 내가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오는 거? 그거에 좀 희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뭔가 서비스 기획의 이미지는 되게 반짝이는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긴 하네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더 논리라든지 좀 더 탄탄한 그런 맞아요. 분석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물론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그쵸.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너가 서비스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렇게 다 빼고 나면 그게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쾌감을 주는, 일할 때 네, 그런 부분인데, 뭐 도프지는 어떤 거 할 때 좀 가장 좀, 아,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너무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뭔가 롤라가 아까 뭐 사람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가고 이건 재밌지만 그 뒤에 단계에 좀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과정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앞단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또 다른 콘텐츠로 풀어내는 일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사실 채용이면 채용 운영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채용을 만나보는 건 대부분 결과 안내. 이제 입사 지원 결과 안내 버튼 누르고 하면 그런 거 다 문서 담당자들이 하고, 그런 운영성 업무도 물론 그게 사실 비중이 제일 많긴 하지만, 어떤 대규모 채용을 할 때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끔 설득을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채용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를 이제 간접적으로 콘텐츠로 보여줬을 때가 우리 회사에 그냥 와 막 광고를 때려 막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 취준생들도 사실
지원을 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찾아보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채용 브랜딩 측면에서 콘텐츠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콘텐츠 발행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번 저희가 같은 채용을 반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같은 개발자를 채용하더라도 뭐 올해의 그런 슬로건이랑 뭐 내년의 슬로건은 무조건 달라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콘텐츠의 결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하나하나를 기획하고 풀어내는 일을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색을 담아서 풀어내는 일. 그래서 나의 이야기도 살짝 담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영입 과정 운영하는 거가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방점을 맞추다 보면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혹시 시 항아리 알아요? 그 6호선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시 하나씩 뽑아갈 수 있게. 근데 그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면접 보러 온 사람들한테 포춘 쿠키처럼 그 행운의 그런 편지 같은 걸 하나씩 뽑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 도입을 하고 실제로 막 그런 게 반응이 좋았어요. 진짜 했었어요. 했었어요. 나라면 진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막 거기 응원 이제 문구 같은 거 막 다 넣어주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뽑아서 하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소소하게 기획하고, 뭔가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재밌고, 확실히 저는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또 영입 담당자다 보니까 채용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소개 세션 같은 거를 맞아. 네,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되게 발표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랑 그런 인터랙션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1번,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채용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영입 그 과정에서의 그런 소소한 크리에이티브 포인트? 그리고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은 결국에 뭔가 저만의 색깔을 녹이거나 저만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피드백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롤라가 되게 분석적이고 그런 면에 강점이 있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작지만 소소하고 그렇지만 더 반짝이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낼 때 더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반응에 되게 민감하다고 또 종종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는데 오히려 작은 일에 그러면 쉽게 좀 마음이 상하나?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나 싶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피드백이 되게 묻어내지더라고요. 아, 맞아. 나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좀 같다는 객관화도 좀 되고. 최근에 배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물론 다른 분야이긴 했어도 같이 기획서를 쓰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논리 짜는 걸 되게 좋아했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략단을 좋아했어요. 실행 방안 뒤에 짜고 막 아이디어 어떻게 고객들이랑 할 건지 이런 거를 돋보시는 좀 더 좋아했던. 그리고 제가 뭐 또 콘텐츠 제작을 예전부터 막 PD 하고 싶어서 막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랬던 가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를 좀 알고 나니까 더 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좀 이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게 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렇게 다르다. 되게 다른 사람이었죠. 사실 저희 MBTI도 반대예요, 거의. 그쵸. 맞아요. 그러네.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로 저희가 이제 뭘 좋아하고 뭐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는 거는 되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오히려가 내가 잘하는 부분을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음. 즐거워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깨달아야지 업무하는데도 그런 그쵸. 걸 참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효과가 그쵸, 네, 그쵸. 나죠. 확실히. 그러면 약간 반대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쵸. 약간 즐거움만 있을 수 없죠. 그쵸. 사실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되게 그 약간 휘황찬란하고 기쁜 순간들만 그쵸. 펼쳐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그렇지는 않다. 않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호락호락 네. 했으면 벌써 저는 뭐 그럼요. 일 다 하고 손 털었어요. 저희가 이제 막상 일을 하면서 좌절이 됐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네. 그렇고 도프지도 그렇고. 그래서 도프지는 그게 언제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인사 직무를 희망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사의 이음도 모르고 시작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취준생들 보면은 되게 열심히 인사 스터디도 막 하시고 막 그런 분들에 비해서도 내가 못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그런 지식들이 인사와 관련된 지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용 절차법 아니면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막 훑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구성원들이 저를 볼 때 채용 담당자라고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성원들이 갑자기 저희 뭐 육아휴직 2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그냥 분야 상관없이. 네, 그냥 나는 그냥 인사팀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바로바로 대답을 좀 멋있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짧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회사에 처음에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도 했었으니까, 그때 비해서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비교가 너무 명확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갑자기 막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사실 뭐, 인사에서 공인된 자격증은 없지만, 하나, 뭐, 노무사 자격증 하나 있는데, 그건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건 못하겠고, 그냥 HRM 무슨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갑자기 일주일 벼락치기로 막 하려고 하고, 뭐, 그랬던 일도 있었고, 갑자기 뭔가 아티클도 되게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스스로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요런 게 과연 맞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 하다 보면 확실히 그냥 다른 선배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막 나오는 그냥 그런 지식 같은 게 바로 나오는데 나는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그치. 해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고 맞아요. 이럴 때 좀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뭐 그때 약간 이런. 위축되고. 맞아요. 더 위축돼요. 확실히 나 모자란가 봐. 맞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롤라는 어땠어요? 저도 되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를 높게. 저랑은 살짝 반대네요. 약간 저는 그 부족한 것도 당연히 알긴 하는데, 약간 빨리 부딪혀서 배우고 싶은 그런,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직무는 너무 프로젝트마다 케이스도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빨리 그냥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업무 스코프이 사실 신입한테 그렇게 크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그게 초반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사실 저희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큰 기업에서는 더더욱 이게 업무 스코프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기획을 하면은 막 내가 새롭게 기능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계획을 막 맨날 막 해내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초반에는 진짜 그냥, 뭐, 다른 경쟁사 리서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버그 있다 그러면 그거 뭐 픽스하고 뭐 운영하고 이러는 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빨리 많이 경험을 해서 좀 빨리 커리어 점프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도프지는 그거를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막 왜 나한테 업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업무 스코프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좀 제약이 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불만을 느끼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 규모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막 인턴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막 창업팀,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일을 그러네. 했었으니까 그 기준에서는 정말 거기는 인턴도 프로젝트 막 몇 개씩 돌리고 막 이러니까 그쵸. 그 갖고 있는 그 주도성이 그냥 남다르고 그냥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항상 열려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업무 스코프이 굉장히 넓은데 큰 기업에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막 그 넓은 스코프를 감당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쪽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깊게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몇 년을 맡으면서 여기서 좀 더 전문성을 쌓아가는 그런 거를 회사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막 여러 가지를 막 맡았던 거에 비해서는 여기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 영역이 한정돼 있는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가 커지면 절차도 너무 크고 다루고 있는 툴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것 자체가 진짜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제가 그 마케팅을 했을 때는 약간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니어보다 갖고 있는 강점으로서 너무 분명한 게 그 젊은 거, 트렌디한 거 이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트렌디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뭐만 하면은 공모전 있는 사회폭력 같은 데서 그런 걸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뭐만 하면 젠지는 달라. 맞아. 이런 그게 마케팅에서는 크거든요. 근데 서비스 기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이슈들을 대응하는지가 꽤나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짬을 사실 무시 못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전에 내가 가져갔던 그런 강점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신입이라고 해서 딱 그게 강점이 되지는 않았던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 서비스 기획 직무에서 신입 잘 안 뽑기도 해요. 그래서 공고가 잘 안 뜨는 건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경력 위주로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업무를 신입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요. 특히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아예 맞아요. 리딩하고 맞아. 매니징하는 건데 저도 여전히 막 들어가면은 내가 뭔데 이 경력자들 사이에서 결정하고 이제 맞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만을 가지다가 저는 최근에 좀 이게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게 딱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계속 운영하던 프로덕트인데 이거를 좀 발전시키는 과제를 저희 팀 선배분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너무 불만이었죠. 나도 저거 해보고 싶고 내가 원래 이거 프로덕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져가시니까 약간 좀 그게 기분이 좋진 않고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와, 나 저거 진짜 절대 못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전 속도감이 장난이 아닌 프로젝트인데 그러면은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내가 막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쭉 그 기세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와, 그러면서 이게 짬의 차이구나 이러면서 객관화가 확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제가 그냥 맞아요. 실력 차이가 나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수님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건 저 한 열흘 그러니까 갖고 있을 그건 수도 어떻게 있는 할 수가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불만이 있는 것도 이게 내가 진짜 무식해서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이거 너무 무지해서 내 레벨에 대해서도 좀 객관화가 안 된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뭐 누구나 처음부터 멋있는 거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쵸. 그래서 막 예전에는 진짜 리드님이 저한테 우리 회사는 신입들 한 3년은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3년. 그거는 회사에서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갑자기 있었는데 마음이 좀 놓이네요. 과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배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직도 배울 게 굉장히 그쵸. 많았을 거고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그거에 비해서 진짜 규모감 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맡기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죠. 그런 호기가 강했어요. 근데 이게 신입 때 하는 게 되게 좀 지루하고 좀 반복적이고 좀 흥미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게 진짜 배우는 거구나. 오히려 이 지루한 것들을 내공을 쌓으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좀 겸손해지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맡은 일도 작은 일이라는 생각 안 들고 이거를 진짜 이거 하나 맡겨진 거 진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깨달음? 맞아요. 사실 운영을 해본 사람이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거예요. 참 맞아요. 이게 욕심이 나잖아요. 사실 저도 롤라처럼 되게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좀 잘하고 싶고 빨리 그쵸. 막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되게 조급했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턴에서 어쨌든 전환이 됐잖아요. 그쵸. 그거는 회사에서 나도 1인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되게 그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증명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려면 나는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팀원들이나 회사에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인정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내 능력은 그런 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빨리빨리 달렸고 사실 뭐 그 과정에서 되게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당시에는 실패 이꼴 내 존재 부정? 약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팀장님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롤라랑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팀장님이 조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그게 바로바로 당연 효과를 내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꾸준히 그냥 잡지 보듯 글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불쑥 생각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막 되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뭐 아니면 정 불안하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입사 한 3개월? 약간 요럴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다. 약간 요 정도 목표를 세워보고 그걸 향해서 좀 달려가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지식이 쌓이고 그게 좀 단단해질 때까지 시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막 달리기만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욕심은 이만큼이고. 근데 그거를 차분하게 다져 나가는 과정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저한테도 운영성 업무가 훨씬 많이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데 사수님도 그냥 그런 운영의 A to G를 정말 마스터할
수 있어야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기획을 할 때도 좀 바탕이 되는 게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는 데에서도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더 거시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보일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주니어 때 되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해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도 좀 진짜 이렇게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러니까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는 나 이런 거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거 회사 맞는 거야?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냥 아직은 그래도 그런 생각하기 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조금 더 또 지나고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욕심이 많을 수 있고 막 더 빨리 잘 하고 싶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항상 염두하고 좀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그 미덕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되게 이런저런 얘기 그렇죠. 주절주절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약간 내 일의 명과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임한 것들이 약간 내 생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됐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뭔지도 모르고 막 이게 뭔데 약간 이런 것들을 지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아주 달팽이만큼 달팽이만큼 성장했다고 저희끼리 자축을 하고 하면 오늘은 이제 조급함은 만인의 적이다. 느림의 미학.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죠. 주니어들이요 조급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수다 잘 떨어주신 또 서로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